노년기에 무릎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위해 꼭 필요한 관리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프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들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하중을 견딥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근육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자주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을 조금만 꾸준히 움직여주면 무릎이 훨씬 편해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을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앉았다 일어나고 걷고 서는 동작이 편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조금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세요. 10번 정도만 해도 근육이 조금씩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약하면 걷다가 무릎이 흔들리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부드럽게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10번 정도만 해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릎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힘이 좋아야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누운 뒤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배나 허리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이 동작도 10번 정도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동작은 벽에 등을 대고 살짝 앉아있는 벽 의자 운동입니다. 너무 깊게 앉을 필요는 없고 10초에서 20초 정도만 가볍게 버티면 됩니다. 이 동작은 무릎보다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다리를 안정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점차 튼튼해지고 걷는 것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부드럽게 밟도록 천천히 걸어주세요. 신발은 쿠션이 있는 편안한 신발이 좋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움직임이 부드러워 무릎에 큰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돌리는 느낌으로 5분, 10분만 해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수영이나 물속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가볍게 떠 있기 때문에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물속 걷기는 노년층에게 매우 안전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천천히 걸어만 줘도 관절에 부담 없이 충분한 유산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도 가능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무릎을 조금만 들어 올려 가볍게 발을 바꿔 디디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3분, 5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집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리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무릎도 편안해지고 숨도 더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습관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쪼그려 앉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깊게 꺾이면서 관절에 큰 힘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해 앉고 일어나는 생활로 바꿔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양반다리 대신 의자에 앉기입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가 계속 이어져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자세도 곧고 무릎도 훨씬 편안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들 때 무릎을 굽혀서 힘을 주기보다는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몸 전체를 함께 사용해 부드럽게 들어 올려주세요. 몸의 힘을 골고루 쓰면 무릎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계속해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만 쉬어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편안한 신발 선택입니다. 바닥이 푹신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얇고 딱딱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절은 차가워지면 더 뻣뻣해지고 통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가벼운 보온 보호대나 따뜻한 찜질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무릎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들어갑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관절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한결 편안해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만 실천해도 오래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루 몇 분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무릎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무리가 거의 없는 아주 쉬운 스트레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무릎이 자주 당기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강하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허벅지 앞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10초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뒤가 자주 뻣뻣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보세요. 그 다음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면 허벅지 뒤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통증 없이 편안한 범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가 뭉치면 걷는 동작에서 무릎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은 뒤 뒷다리 발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그 상태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동작도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엉덩이 바깥쪽이 편안하게 늘어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억지로 크게 늘리기보다는 부드럽게 천천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몸이 스스로 풀리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걸음이 안정되고 관절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음식과 영양관리 역시 무릎 건강을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은 조금씩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챙겨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관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을 줄여 관절이 뻣뻣하거나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이 대표적이고 견과류나 들깨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멸치, 우유, 두부, 시금치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햇볕을 10분 정도 쬐어주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베리류 과일,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이런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네 번째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입니다. 이는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됩니다.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처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이 아닌 콜라겐 펩타이드, 글루코사민 같은 보조제 형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다만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에 의사와 한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걸을 때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식은 피하고 평소보다 조금만 가볍게 드셔도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관절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더 쉽게 뻣뻣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5, 6컵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특별한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염증을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는 것, 그리고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만 실천해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고 걸을 때의 편안함도 커질 것입니다. 꾸준히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50대 중반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별별 걸 다 해봤습니다. 우슬부터 시작해서 무려 닭발 1000개 정도를 고아 먹었어요. 진짜 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저분 또 오신다, 우리 중 누가 나갈 차례냐, 이런 느낌으로요. 병원이란 병원도 다 가봤지만 차도는 없고 마지막 희망처럼 서울 강동에 있는 아땡 병원 진료를 예약했는데 3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또 걸작이었죠. 수술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냥 사세요. 그 한마디에 멘탈이 무릎보다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운동, 계단 오르기,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을 넘겼는데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고 심지어 막 뛰어다닙니다. 운동이 곧 약이다라는 말을 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사례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도 편안하게 걷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